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SDX 그린로지스 말씀드립니다. 좀 아쉬운 소식도 좀 있었어요. 네, 그린로지스 측면에서 보면은요. 하지만 이런 아쉬운 소식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린로지스의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볼 때는요. 올라갈 수 있는 핑곗거리를 자꾸 등장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매매 결정에 좋은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바로 STX 그린로지스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중에 그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를 하나 소개를 드리니까 이거 참고로 하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이거 주시는 거는 매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자, 지금 STX 그린로지스가 미국 항만 노조 파업건이 긍정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죠. 근데 이 부분으로 봐서는 좀 아쉽게도 미국 항만노사가 합의를 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 그 해운 관련주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것이 기대 요소였는데 이게 일단 해소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주가를 이제 누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미 월요일장에서 이제 주가를 누르는 그런 패턴의 상황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미 반영이 주 초반 월요일에 되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STX 그린로지스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은 물론 이 항만 노조건도 노조건이지만 상하이 그 쇼핑 지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좀 있었죠. 근데 이것도 사실 약간 꺾였고 이런 부분이 좀 선 반영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그 흥하해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 실린 거 보면은 해운업계가 이제 슈퍼 사이클에 진입할 기대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사들이. 네, 그것은 아무래도 그린로지스를 비롯해서 이제 해운주들이 이제 바닥을 만들고 이제 떠오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패턴을 보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해운 관련해서 또는 그린로지스 관련해서 호재도 나오고 악재도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밑바닥 국면에서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등장시켜서 주가를 올리려는 네, 그러한 패턴의 시도가 꽤 많이 나타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 패턴과 유사한 시점이 바로 이런 시점이었죠. 네, 결국 여기서 내리다가 반등을 시도했지만 자리를 잡느라고 이제 등락을 거듭하다가 요동을 치다가 결국 시세를 이런 식으로 냈었죠. 그죠? 이때도 뭐 사실 더블 이상을 쉽게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도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의 반락이다. 뭐 이런 정도로 볼 필요가 있어요. 최대의 무기는 낙폭이죠. 그리고 해운 업계가 올려가려면은 이제 적절한 핑계거리가 타임마다 들어오면서 그것이 주가를 끌어당기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은 이제 정배열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5일, 20일, 60일선이 정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등락은 거듭하고 있지만 결국 이미 바닥이 확인된 상태에서 위쪽으로 다시 한번 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양을 좀 정비하고 있는 타임이기 때문에 좀 등락은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 바닥권에서 분출하는 시세는 조만간에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싶고요. 외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외인들은 지금 현재 주력 창구가 아니라고 했죠. 개인들이 선도한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주가가 이 바닥을 찍고 등락 거듭하다가 위쪽으로 오르려면 올릴 타입의 적정한 핑계거리는 항상 등장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미국 항만노조 파업이 일단락된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의 낙폭 큰 상태에서의 바닥을 만들고 튀는 모습 이런 것들을 기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그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 1월 13일 기사에 나온 대로 대형선 시장 중심으로 반등 패턴이 슬슬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의 긍정적인 재료가 나오는 것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서는 악재에 민감하기보다는 호재에 민감하는 그런 정도의 마인드가 좀 필요한 타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어차피 밑바닥에서 바닥을 만드는 과정 이후에 분출 국면은 적당한 핑계거리가 등장되면서 나올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아직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린 로지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나 순간적인 정보나 또는 이제 사인이 꼭 필요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께서는 이 번호로 STX 그린 로지스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업데이트 정보와 사인을 드릴 겁니다. 홀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 좋은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궁금한 점 소통도 좀 하시고 추천주도 다른 거 좀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좀 많이 드릴 겁니다. 꼭 문자 주셔서 미리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해리급 정책 관련주예요. 해리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 해석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은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뭐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뭐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이 번호로 내 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